목포신안 통합 관련 박홍렬 목포시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합시청 위치로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성인용 장식 도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에서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빠르면 10년 안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열린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용역에서 박홍렬 목포시장의 기자회견 언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안 주민들이 반대 여론을 찬성으로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목포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용역 보고에서 신안 군민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목포시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목포시가 그동안 말로는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신안 주민들의 흡수 통합이나 정치, 경제적 소외를 해소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위기감을 좀 갖고 목포에서 좀 많이 양보를 해 주십사. 목포시 의회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안군 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이 참석했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목포시 의회 의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와 시의회 시군 통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박홍렬 목포시장의 언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통합시청 위치를 개인적으로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신안이 통합된다면 저는 통합청사를 그 신안군 앞에도 지금 현 청사를 써야 되지 않냐. 내 구상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겁니다. 또한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조만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며칠 뒤에 또 우리 어떤 시사 기자 혹시 회견을 하거나 그럴 때 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할 겁니다. 통합에 대한 신안군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목포시의 파격적인 양보와 제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성인용 장식 도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칼을 단돈 5,000원에 쉽게 구매하고 있는데 서로를 찌르고 묘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입니다. 벽면 매대에 걸린 완구들 사이 한 자루의 칼이 눈에 띕니다. 구매해 살펴봤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사용 연령인 성인용 프라모델 칼로 동남아 전통 칼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정보 외에는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 칼을 5,000원가량에 손쉽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 이렇게 때리면 이거를 뻑 찔러서 진짜 퍽 찔렀어? 안 아팠어?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이리저리 찌르는 신용은 물론 손가락에 구멍을 끼워 쇠로 된 칼날을 회전시키는 등 익숙한 듯 묘기도 선보입니다. SNS에서도 이 같은 묘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거기 나오면 나옵니다. 갖고 노는 방법. 안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 호기심에. 길이 22cm에 달하는 장식용 칼입니다. 칼날이 날카롭진 않지만 뾰족한 칼끝이 알루미늄 캔을 쉽게 뚫어버립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 칼은 성인용 장식품으로 제작된 탓에 어린이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세 이하 사용 제품인 경우에 어린이 제품이라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문구점이라는 게 사실 판매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잖아요.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이 같은 칼 모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이 칼을 갖고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또래 동조 현상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하는 이 칼을 돌리거나 이러한 것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도 그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성인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는 문구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성인용 칼.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을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친환경 미래 농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저탄소 재생 유기 농업을 친환경 농업 미래 50년, 100년을 이끄는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날 재생 유기 농업의 실현, 친환경 미래 농업 환경 조성, 저탄소 친환경 농업 기술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으며 오늘 선포한 비전을 현재 연구 용역 중인 제5차 친환경 농업 육성 6개년 계획에 담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전남은 오늘 장흥, 담양, 화순 등 3개의 시군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나머지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종일 무더웠습니다.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장흥 관산이 34도로 가장 높았으며 담양 33.8도, 목포 30.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이틀 동안은 전남 북부와 광주에 30에서 80mm, 전남 남부에는 10에서 40mm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의 주범으로 흔히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빠르면 10년 안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뉴 노멀이 시작될 수 있다는 학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평년 기온을 넘어서는 새로운 평년 기온이 형성되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출현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항상 그러니까 평년보다 더운 그 시점을 저희들이 출현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출현 시점이 빠르면 10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과학위원 윤진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섭씨 24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동안 26도를 웃도는 빈도가 잦아졌고 급기야 28도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더워졌고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더워질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지속돼 7,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르면 2032년에 출현 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이른바 뉴 노멀의 주범으로는 온실가스가 지목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걸 늦추면 늦출수록 이 시기는 더 빨리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타 주립대와 공동으로 뉴 노멀을 예측한 연구 결과는 기상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기후변화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무대 위에서 실현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경험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박수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실 알고 싶어? 그래요. 우리 아줌마 아들이야. 기부천사의 집을 털려다 들통나자 어릴 적 잃어버린 아들인 척하는 두 청년. 이번 주말 공연될 연극의 한 대목입니다. 막바지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는 배우들은 전문적인 연기자들이 아닙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연습실에 모인 직장인들입니다. 연극을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모인 이 극단의 이름은 DL. 드라마틱한 인생을 줄인 말입니다. 지난 2007년 직장인들이 모여 창단한 이 극단은 교도관인 단장을 비롯해 회사원과 수의사, 교사와 사업가가 주인공들입니다. 정말 저희는 뭐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하나의 그 목표로 나아가는 게 이제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한때 400명이 넘는 단원들이 활동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도 40여 명의 단원들이 연극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그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직장일과 연습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2차례씩 정기 공연을 이어왔고 이번 주말 21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처럼 한 작품 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극단의 살림은 단원들이 내는 회비와 관객들의 감동 후원금으로 꾸려갑니다. 모인 돈의 절반은 공연장을 빌리거나 무대를 제작하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아동 보육시설에 기부합니다. 무대에서는 순간만큼은 나의 일상에서 탈출해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는 단원들의 삶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친구들이 무대에서 진짜 배우처럼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커튼콜 박수를 받고 무대 뒤로 와서 펑펑 울 때. 대학로 히트작인 보라카이 브라더스를 가족의 중심을 두고 각색한 극단 DL의 21번째 정기 공연은 내일과 모레 예술의 거리 미루극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